국가를 왜 관이라고 할까요? 국가를. 국가를 따져볼까요? 국가는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해요? 희생을 요구해요. 너희들 의무도 요구하고, 너희들 뭘 하라고 그래? 납세, 세금 내라고 그러고, 군대도 가라고 그러고, 교육도 받으라고 그러고, 시키는 게 되게 많죠. 법도 지키라고 하고, 무슨 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법 다 알고 법대로 다 지키려고 하면 아마, 힘들어서 못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국가는 국민한테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의무, 거의 다 또 충성까지 바치라고 그래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막 그런 거 어렸을 때 다 외웠잖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애국가에도 있죠? 충성 다하라고. 너 희생도 하래. 네가 대신 가서 적하고 싸워서 죽으래. 죽어도 하래. 그리고 이제 막 순국선열이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국민묘지에도 막 그 영웅 대접해 주잖아요. 국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이렇게나 많아요. 그게 다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통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때요? 안 하겠죠. 희생하기도 싫고 충성심도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요. 이 보호라는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 너희들을 대신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뭐 줘요, 나라에서? 돈으로 보호해주죠. 국가유공자도 만들어주고, 또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돈도 주잖아. 보험금도 주고, 예를 들어 범죄 피해를 받아도 이렇게 뭔가 줘요. 범죄 피해금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고, 대우를 해준다고, 희생에 대한 보호지, 대가고, 내가 충성한 대가한 거야.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국가라는 개념, 사회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무인도에선 관이 필요 있어요? 없죠. 내가 지렁이하고 이렇게 살면 지렁이하고 나하고 관이 필요 있어요? 지렁이라는 관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개들도 관이 있는 개들은 룰이 있어요. 자기 집 밖으로 절대 안 나가요. 짖기는 애도 딱 선을 그어주면 그 안에서만 노는 개들이 있다고. 주인이 먹으라고 그래야지 먹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시키는 대로 자라는 개들이 다 관이 잘 돼 있는 개들이에요. 무관 개들은 어떻겠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싸질로 돌아다니고, 똥 싸고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야. 말 안 듣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하고 우리 개인의 관계나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거나 군대라는 뭐 조직을 들어가거나 또 결혼이라는 그런 생활을 하거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다 결혼하셨잖아. 남편한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와 충성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까지 해야 돼. 충성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 몰래 안 만나고 내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키 큰 놈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결혼해서 유부녀야 반지 딱 보여주면서 안 돼. 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 거 충성을 지켜주니까 어때? 보상을 주죠. 결혼기념일날 백도 사주고 상품권도 주고 안전하게 날 지켜주잖아. 선물도 주고. 그게 관의 보호예요. 보상이고. 그래서 관은 안전하고 보상을 반드시 줘.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관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겠어. 여자들은 특히 관이 있어야지 살겠죠. 여자는 연약하잖아. 음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정한 여자가 어떤 여자? 상관녀겠죠. 왜? 내 자리가 없어요. 여자는 자리가 그래도 되게 중요해. 그 자리가 뭐냐면 관이에요. 관이 내 자리인데 그 관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 물론 받으면 더 완벽하겠지만 사랑 못 받더라도 정실자리를 요구하지, 첩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 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 나는 그래도 정실이, 요즘 뭐 정실, 첩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그래서 내가 중전이냐 후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자한테는 그게 자리, 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을 뭐라 그래요? 명예라고 하죠. 내 자리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12운성 배우면 이제 그 배우자궁이 절로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자리가 끊겨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간여지동으로 똑같이 있으면 굉장히 센 배우자를 갖고 있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선 이 통제나 이 보호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정편의 개념이 분명히 달라져요. 완전히 정편은 또 반대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정편의 개념도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통제와 보호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우리 여자분들도요, 혼자 사시다가 결혼하시면 할 일이 진짜 많아지지 않아요? 그쵸? 충성, 의무, 책임, 뭐 별 희생 다 해야 되잖아. 그 얼마나 힘들어. 자식까지도 다 돌봐야 되고. 그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여자의 결혼이에요. 그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도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아기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그걸 다 포기하면서도 한 가지 얻고자 해서 결혼하는 게 뭐냐면 관이에요, 관. 여자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자기는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그 무슨 양아치 같고 배울 점이 하나도 없고, 보는 것마다 나를 너무 실망시킨다 그러면 여자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자리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남자가 멋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우리 여필정부 부창부사라고 그러지. 내가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남자가 좀 키가 작고 그래도, 또 돈을 잘 못 벌더라도 그거 따른다고. 그 존경심으로. 근데 너무 실망시키고 그러면 이제 떠나지. 그게 관의 특성이에요. 관은 그러니까 본받을 게 있어야 돼요. 본받을 게. 그래서 관은 아버지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발달한 게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 관이에요. 관이 없으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 보면 맨날 툭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연인을 죽이거나 뭐 나누라를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관이 무너진 거예요. 관이. 자, 관은 또 뭐가 있냐면 사회성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또 인간과 인간 간에 사회와 개인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규칙. 법. 질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드디어 그동안 다 없애졌던 훈우권이라는 게 다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 진짜 너무, 어떤 놈이 그 학교 정책을 냈는지 애들을 다 버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이게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3살 먹은 아이한테 대리미를 이렇게 주면서 저거 뜨거운 거니까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안 만질까요? 관이 있는 아이, 아주 진짜 관이 잘 돼 있는 아이는 안 만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만져. 근데 저거가 얼마나 뜨거운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러고 손에 한번 살짝만 대줘.
뒤지는 않을 정도로.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어때요? 다시는 그 대리인을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만지겠죠. 관이 있든 없든 안 만져요. 그게 관의 효과예요. 그거는 뭐냐면 질서, 법, 규칙 이런 것 속에서 심리적인 뭐가 있냐면 심리적으로는 강압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관은 강압적인 거예요. 시키는 거라고 통제하는 거잖아. 너 교복이라고 그랬는데 감히 네가 사복을 입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정말 무질서해져요. 여러분들 애들이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약하죠? 막 경찰관들도 우습게 알아서 막 두드러 패고 다 부시고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애들이 어때요? 시그널을 어른들이 어떻게 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도 너희를 수정해주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어른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회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어른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을 두드러 패도요 선생이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선생도 안 무서운 거고 부모도 안 무서워요. 나중에 누굴 팰 것 같아요? 애들만 팰까요? 부모도 패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자기 자식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대리인의 효과를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아이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회에 나가서 뭐 하겠어? 나중에는 이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겠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랑 헤어지자 그러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1년에 300명씩 죽는데요,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죽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현상들이 왜? 관이 부재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무섭게, 정말 아이가 도둑질 했을 때, 물건 한 번 훔쳤을 때 굉장히 무섭게 혼내고 네가 이걸 훔쳤을 때 훔친 그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그 훔친 거에 대한 대가를 너무 가혹하게 받고 하나도 너한테 실익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게 공포고 강압이에요. 옛날 관은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도둑질을 하면 곤장을 치고 아주 홍구명을 내줬다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못된 짓 하고 애들하고 싸우면 선생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선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죠, 행동을. 내가 이렇게 뭐 친구를 괴롭히거나 돈을 뺏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딱 박힌 거란 말이야. 그쵸?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서 담배를 끊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기 충격기를 한번 사갖고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한번 지지라고. 그러면 그 찌직하는 그 느낌 때문에 담배가 끔찍하게 생각이 될 거라고. 그게 학습 효과거든요. 그게 관이에요. 그 관은 매서워야 돼요. 관은. 그 제일 매서운 관이 무슨 관? 금관이에요. 그래서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관이 금이잖아. 금은 얼마나 매섭겠어요. 그래서 혹독하게 어렸을 때 부모가 정말 무섭고 무서운 선생을 만나고 하는 건 걔한테 복인 거예요. 정말 귀한 자식일수록 정말 무섭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을 때는 정말 그 못된 짓이 너한테 얼마나 불이익한 건지 확실하게 인식해주면 절대 걔는 다시는 못된 짓을 할 때 몸이 느낀 거야, 몸이. 그게 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극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볼 때 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이 없어갖고 무관짓을 하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 법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켜요. 그 말투 자체가 무관인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지 생각인 거지. 나는 그런 거 되게 잘 지켜. 그러고 벌써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기운 자체가 상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좋으시겠어요? 예, 관도 없는데 관을 잘 지키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요, 말할 때도 조심하게 돼요. 왜? 상대방을 인식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또, 물론 이제 그 관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관도 전부 다 연계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재생관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관인상생을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생관이나 관인상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잘 꾸밀 줄 안다고.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하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성 자체가 너무 편안한 거야.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항상 평화롭게 만들어요. 관성은요, 모두 어떤 사람들이야?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평화주의자.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 식상. 자, 그래서 관성을 제가 벌레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벌레로. 우리 그 벌레들 보면 보호색이라고 있죠. 보호색. 평화주의 보호색. 여치 보셨어요? 여치 보면 여치가 풀잎 위에 앉아있으면 색깔이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새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물고기도 그래요. 문어 같은 경우도 바위색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내가 바위인지 바위가 난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든, 곤충이든 다 그런 보호색을 갖고 있는데, 보호색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보호색은 주변 환경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같게 하는 거죠. 같게 만드는 거야. 조화롭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인간 세계에 오면 뭐예요? 제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복. 우리가 왜 경찰관들은 똑같은 옷을 입힐까? 왜 스튜디오스들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의사도 왜 가운을 입히고 왜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옷들을 왜 입힐까? 왜 입히냐면 옷이라는 것은 권위나 신분도 물론 나타내요. 권위나 신분도 나타내지만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갖다가 규율한다라는 거. 그리고 남들을 통제하는 기운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군인을 전부 다 사복을 입혀갖고 총을 들게 하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통제가 안 돼요. 제복이라는 것은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 의사라고 하면 의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의사회. 군인은 그냥 군인 하나야. 군복을 입는 순간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제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옷을 전부 다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관성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에 들어와 있구나. 관의 통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부 다 군복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빨간 잠바를 입고 왔다. 군복을 안 입고 국방색을 안 입고 그건 뭐예요? 식상이죠? 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벌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레들도 그 주변 오행하고 내가 조화를 이루고 같게 만들어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색이에요. 그냥 색깔을 왜 맞추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호색을 하는 친구들은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고. 자기만의 무기가 없다고. 그래서 관을 무기로 쓰는 거예요. 보호 장비로 쓰는 거란 말이야. 같은 색깔로 만들어서. 그런데 식상은 어때요? 식상은 자기 색깔이 분명하죠. 그래서 풀잎 위에 딱 보면 빨간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 풀은 파란색인데 태극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풀잎이. 그 눈에 딱 띄지, 그거는. 그건 뭐예요? 식상이죠. 남들하고 차별화하는 건 다 식상이에요. 다 개별적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식상, 그 개구리는 뭐가 무기예요? 색깔이 있는 모든 곤충이나 동물들 특성이 뭐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지. 화려한 건 뭐가 있어요? 다 독을 갖고 있죠. 네 오래는 거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직접 맞다이 까자. 덤벼.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만들려는 거예요. 적들하고 계속 뭔가 싸움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은 전쟁주의자가 많겠죠. 관은 평화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색으로 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야. 식상하고 그래서 반대예요. 그럼 보호를 받으면 그 보호가 얘는 이제 그 보호를 받는 대신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이나 질서 규칙 같은 것들을 다 지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에 너무 지나치게 타성이 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무사안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철밥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는데 이 관이라는 게 잘못 쓰이면 어떻게 되냐? 정말 무능한 그 보신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의 어떤 그 보호색을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만의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평관적인 거거든요. 정관 속에서 평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평관, 정관을 제가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평관하고 정관하고. 딱 구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관적으로 시작했는데 평관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평관적으로 시작했는데 정관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평관하고 정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또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